단계 레벨업하는 시간이죠. 섬세한 포트의 결정판, 텐베거의 여신, 주식명가 MTNW 2022 상반기 베스트 어드바이저 아이린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상의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오늘 커플룩을 또 본의 아니게 맞추게 됐네요, 위원님. 네, 좋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케미로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시장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정말 몇 가지 테마주들만 단기적으로 들썩거리고 있어서 매매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은 이런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장을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상승에 취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2150에서 2250 사이에서 머물 것이고 상단 5200 죄송합니다. 2250에서 2150 사이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데 2250선을 단기적으로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종목 전략을 다르게 좀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뭐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면서 오늘 아침에 떠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 있었는데요. 뭐 미국 시장을 보니 AMSL 같은 경우는 포실적을 발표했는데 부분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미스가 나면서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도 조금 나아주고 있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좀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도 강달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둔화될 것이다. 그런 이슈로 인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 자동차 부품주 관련해가지고 살짝 또 기대치에 못 미치는 흐름이 좀 보여졌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국채 금리가 이제 4%를 10년물도 마찬가지 또 2년물도 마찬가지 4% 이상 급등이 나와주면서 10년물 같은 경우는 4.13%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4.5%를 넘어가는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또 살짝 또 충격으로 작용을 했고요. 물론 이제 S&P 500 지수에서 보니까 상장된 45개 기업 가운데서 실적 발표를 해서 뚜껑 열어보니까 69% 정도는 예상치보다 상회에서 실적을 발표한 점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미국 시장 훈풍이 또 바닥권에서 반등이 잘 나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좀 전일 미국 시장을 떠나서 우리 시장도 단기적으로 올라온 흐름이 없지 않아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반도체 전반적으로 수급이 좋았었는데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많이 쉬어가는 흐름이고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렇고 게임주 관련해서도 리포트가 조금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좀 주는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게임주들 좀 낙폭이 좀 보이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핫한 테마들이 좀 움직이니까 다소 그쪽으로는 조금 시선이 조금 소외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흐름이고요. 일본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도 급락하고 있고 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대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도 뭐 무역 적자가 뭐 79년 이후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 그러면서 엔달러 같은 경우 150엔에 육박하면서 이런 부분 인해 가지고 또 다시 아시아 전반적으로 증시가 별로 좋지 않다. 오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2100하고 2250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250에서 이제 돌파가 바로 못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어제장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되면은 시장에 취해서 종목 전략을 잘 못 가져가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반도체가 우리가 좋다는 건 알지만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실적을 모두 하향 조정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나 돼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10월입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또 뭐 1월, 2월, 3월 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뭐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을 때 내가 눌림목에서 저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낮추는 기회로 볼 수 있지만은 신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조금 차분하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차분하게 대응하신다는 점은 차분하게 뭐 작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매달 아니면 매주 뭐 어느 저점을 통해서 내려왔을 때마다 조금씩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중요한데 자, 반도체를 너무 또 다 좋다고 하니까 이제 뭐 무작정 모르시는데 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히려 그쪽보다는
2차 전지 쪽이 훨씬 더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자동차 쪽도 이제 우리가 오늘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오히려 자동차 쪽이 훨씬 더 조금 더 여러분들 수익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다면은 푸틴이 우크라 점령지에 계엄령을 선포를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는데 이 부분도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러우 사태가 지속되면서 이런 부분이 완화되지 않는다면은 시장 상방은 어느 정도 갇혀 있다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고 지금 뭐 전쟁이 더 심화되지 않더라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방이 갇혀 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안 좋은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장중에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마이너스 1.48%,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코스닥 흐름을 본다면 마이너스 1.87%에 머물고 있습니다. 선물 지수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선물이 밀어내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287.20에 머무르고 있고요. 삼성전자를 보니 삼성전자가 오늘 아침에 봤을 때 사실 뭐 시가가 빠져서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55,200원에서 장중 뭐 51,000 저가가 55,100원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구간이 57,000원에서 54,000원이기 때문에요. 이 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인다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 SK하이닉스 좋은 거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일자로 또 우리가 나왔던 리포트를 통해서 본다면은 실망스러운 리포트가 나와주면서 한 차례 밀어내는 흐름인데요.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도체에 너무 집중하시다 심취해 계시다는 데는 우리 이제 현재 수익에서 좀 도태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는 조금 우리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된다. 그래서 단기 수익 절대 나지 않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포트의 한두 종목 정도 장기전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가져가시는 거지 뭐 우리 6개월 이상 볼 건 아니면은 반도체는 조금 뭐 당장 편입하시는 거는 좀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이닉스가 이 자리에서 10% 정도 급등이 나왔고요. 고점 맞고 미내 3일 동안 밀어버립니다. 이런데 수익을 챙기지 않고 가만히 계시면요.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일단은 최근에 2주 동안 좋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상승했을 때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 이 전략 중요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다시 전일 같은 경우 리포트가 좋지 않은 리포트가 나왔다는 점,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보다는 2차 전지, 자동차가 낫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유튜브에서 생조님이 2200선은 지키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악재가 좀 많습니다. 좀 해결이 되고 시장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네요. 지금 유튜브에서 고동님이 아이린 위원님 내 계좌 재건을 부탁드립니다 하시는데 네. 계좌를 재건할 수 있는 좀 도움이 되는 특징주 오늘 많이 준비하셨다고요. 네, 특징주도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줄 만한 종목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오늘 뭐가 제일 강했냐고 이제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이 제일 강했습니까? 원전 아닐까요? 그렇죠. 네. 오늘 원전이죠. 또 뭐 있을까요? 원전 말고요. 네. 건설?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들 이제 다들 이제 음마 아파트 19년 만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심의 통과가 됐다. 이 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제 뭐 중소형 건설주인데 사실 여러분들 어제 제가 무방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무료 방송에 입장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좋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반등 아닌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동전주가 전일장 7종목이 상승, 거의 상한가를 찍거나 상한가 근처로 갔거나 그랬습니다. 그게 시장의 질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동전주들이 바닥에서 더블 게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을 빨리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게임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시장에서 건설주 중에서 좀 약간 탄력이 있는 종목이 또 상한가를 2번 안착을 했죠.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면은 금일 이제 보면 G2파워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2파워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예전에 원전 이슈로 굉장히 많이 따상을 가고 또 따상을 가면서 굉장히 흐름 좋았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오늘 같은 경우 우리가 시초가 8%에서 4%도 밀었는데 시초가 매수를 해서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한가 가서 지금 현재는 27%에 머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베팅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좀 약세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신선한 재료가 나오고 신선한 재료와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한 차례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늘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2파워뿐만 아니라 여러 종목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 BHI 이런 종목들이 오늘장 굉장히 좋은 흐름이었는데 G2파워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에서 한 차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죠. 한수원에서 2주 내에 폴란드에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을 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로 동사가 급등이 나와줬고 1차, 2차 이제 VI 들어가면서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데요. 자, G2파워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뭐 한신기계나 이런 종목도 탄력이 좋았지만은 결국에 상한가 터치했던 종목은 신규 상장주인 G2파워였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신규 상장주나 아니면 동전주나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이 더 가고 수급 쏠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G2파워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눌림목이 온다면은 공략도 가능하시고 아직 2주 정도는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단기적으로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주들이 강하게 움직입니다. G2파워가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신선한 재료가 나올 때 베팅을 강하게 해야 된다. 이 종목 눌림목 오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은 바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해 주신 동전주입니다. 바로 네. 이스타코인데요.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사실 제가 동전주 관련해서 어제도 제가 무방을 하면서 맞아요. 글로벌 SM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글로벌 SM이 두 자릿수 급등이 나와주었죠. 그리고 난 뒤에 오늘 장에서 저희가 또 공략했던 종목은 금일 이제 이스타코라는 종목입니다. 이 동사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요. 이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동사 주가도 거의 이제 뭐 지금 바닥이죠. 완전 바닥에서 시세가 몰리는 것이 이스타코라는 동전주가 상한가에 안착을 무려 장중에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간다는 이유는 이제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질이 안 좋다는 거고요. 물론 이렇게 뭐 오늘 같은 경우 이 건설주들이 크게 못 갔지만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건설주들이 또 가고 중소형 관련주들이 오늘은 조금 장중에 장 초반에 VI 찍고 밀어버리긴 했지만은 추가적으로 뭐 범양 건영이나 또 이런 종목들도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혹시나 내 포트에 그런 종목이 없다 그럼 단기적으로 한번 매매해 보시는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타코 말씀해 주시면서 건설주까지 짚어주셨는데 동신건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네, 최근에는 제 건설주 중에서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중소형주들이 많이 움직였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시초가 종목을 이제 세 종목을 이제 공략을 했습니다. 그만큼 오늘 한번 베팅을 강하게 한번 해줘야 될 날이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해드렸고 무료 카톡방에도 제가 이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예, 거기 계신 분들께 오늘은 배팅 한번 해야 되는 날이다. 예, 자료 올려드렸고 또 말씀드렸는데 자, 금일 시초가에서 일단은 매수했던 동신건설 같은 경우도 장중에 VI 들어가면서 18%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이 끝나진 않았죠. 그래서 동신건설이나 일성건설이나 범양건영이나 이런 종목들은 다시 한번 더 눌림목이 온다면 그리고 종가가 저가로 많이 밀어서 한 자릿수 뭐 한 3% 아래로 밀어서 마감한다면 또 다시 한 번 더 탄력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들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는 처음 주신 것 같은데 오늘 동신건설이 장중에 18%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은 베팅을 해야 된다. 눌림목 오면 다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종목 AS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일에 주셨던 종목입니다. 바로 양지사인데요. 최고가 기준 60%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시장이 안 갈 때 이 종목은 움직인다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종목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해미크로님이라고 어제 저희 무방 있었습니다. 입장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딱 펼쳐놨을 때 맞아요. 양지사를 이렇게 올려놨었잖아요. 양지사는 시장이 가도 가고 안 가면 더 가고 맞아요.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어제 장도 양지사가 20% 넘는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양지사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죠. 어제도 25%,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17% 급등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무관하게 가는 종목들을 잘만 잡으시면요. 충분히 높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종목 전략을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시장 박스피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자. 내가 가진 종목, 물려있는 종목, 답도 없는데 그거 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탄력 있는 종목을 조금 두드려서 한두 종목 정도는 매매하시는 것이 뭐 정신 건강에도 좋으시고요. 또 이제 계좌 수익에도 좋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시장에 가면 가고 시장에 안 가면 더 잘 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전략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종목은 바로 퍼스텍입니다. 뭐 방산, 로봇, 드론, 재료는 굉장히 많습니다. 14일에 주셨고 최고가 기준 17%의 수익을 냈는데요. 이 종목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위원님? 자, 퍼스텍 수익 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자, 예, 퍼스텍 수익 나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유튜브에 보시고 계실 텐데 저희가 유튜브를 못 봐서 이제 말씀 못 해드리지만은 예, 수익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수익은 챙겨야 내 돈입니다. 예, 항시 그 말씀 드리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15% 정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빅텍과 퍼스텍을 같이 빅텍도 사실은 이제 푸틴의 이제 뭐 계엄령 선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한번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빅텍은 크게 탄력이 나오진 않았고 전일 같은 경우 급등했다가 이제 이내 윗골이 좀 달고 마감했는데 오늘도 살짝 조정이 나오지만은 아직까지 빅텍도 좀 더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 북한이 지속적으로 도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빅텍 같은 경우도 시장이 이제 별로 움직이지 못할 때 단기적으로 또 탄력 있게 움직여주는 종목이니까 빅텍도 관심 가지시고 퍼스텍은 이제 이미 수익이 주었기 때문에 퍼스텍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퍼스텍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하고 빅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글로벌과 히림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네, 한미글로벌하고 이제 히림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또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을 저 위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한 자릿수로 매수가를 낮춰놓으시고 마이너스 5% 아래로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익전하실 수 있다고 어제 전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미글로벌이 10% 고가, 10% 급등해서 오늘 장중에 뭐 32,500원을 찍어줬고요. 그리고 난 뒤에 밀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4%대 머물고 있는데요. 제로는 끝나지 않았지만은 일단 오늘 하루 단기적인 수익을 줬다는 점. 그리고 전일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자릿수 마이너스 혹시 위에서 윗단에서 물려 계시는 분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셨다면 충분히 익전하시고 나올 수 있었던 구간이죠. 예, 뭐 익전하셨다면 축하드리고요. 히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오늘장 갭을 메워줄 뻔했는데 사실 히림은 우리가 건설주로 조금 보시면서 오늘 이번에 이제 음마 아파트 관련주로 조금 보셔야 되는데 시초에 5% 떴다가 조금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밀린 게 아쉽긴 하지만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을 하셨다면 종가 기준으로 마이너스 5% 만들어 두셨다면 충분히 익절할 수 있는 기회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전략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마이너스도 플러스로 돌려낼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한미글로벌 히림 그리고 유신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자주 언급해 주셨던 종목들이죠. 네옴시티 테마주 재료가 살아있으니까 전략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오늘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위원님의 넥스트 레벨 종목 바로 공개해 볼게요. 사실 이제 원전주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급등이 나와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원전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G2 파워는 이미 고점에서 급등이 오늘 상한가 안착을 했었다가 조금 고점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원전주들이 또 순환매가 나오고 수급도 들어오면서 한 번 더 움직여 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해 본다면 BHI를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HI는 국내 최대 HRSG 제작 업체고요. 내년부터 원전 수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는 예전에 희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많이 갔었죠. 제가 이제 상단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이제 매매를 시켜드렸던 종목인데 HRSG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 터빈을 돌리고 나오는 배가스를 열 에너지를 회수해서 다시 뭐 고온이나 고압의 증기로 만든 다음에 스팀 터빈을 돌리는 그 LNG 복합 화력 발전의 핵심 설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국내 최대의 HRSG 제작 업체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더는 말씀 못 해드리고 동사 이제 꾸준히 바닥을 찍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큰 산맥을 한번 그리고요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무서울 게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현재가부터 해가지고 저는 5,900원까지 그리고 좀 더 밀어낸다면은 종가에서도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000원, 그 손절가는 5,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넥스트 레벨 종목은 바로 BHI였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위원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장중 오후 2시부터 무료 방송 진행하신다고 하는데요. 전세자금 프로젝트 이어지니까 들어오셔서 투자 포인트 함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